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팀 마카롱의 2021년 국제대학생 창작 자동차 경진대회 자율주행 자동차 부분 연구 계획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팀 마카롱에 대한 소개, 그리고 저희들이 실제 연구에 앞서 계획했던 연구 목표에 대한 내용, 그리고 실제 연구 내용에 대한 소개, 마지막으로 연구 일정에 대한 소개와 연구 계획서를 만들며 참고했던 참고 문헌의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팀이 소속된 소모임 맥, 그리고 저희 팀 마카롱에 대한 소개와 이번 대회를 위해 저희가 쌓아온 역량에 대한 소개로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맥은 메카니컬 오토매틱 컨트롤의 약자로 전공 지식을 실제로 적용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진 학생들이 모여 만든 동아리입니다. 마카롱은 맥에서 카, 즉 자율주행 자동차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모인 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맥에서의 활동 중 드론, 보행 로봇 등 제작 프로젝트를 통해서 로봇 프로그래밍과 센서 활용 등에 대해 연구해 보았고, 2019년, 2020년에 대회 참가를 통해서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 밖에도 겨울방학 중에는 교내 자율주행 경진 대회에서 오픈 CV를 이용한 카메라 기술과 라이다를 이용한 장애물 회피 등의 기술을 실제로 구현해 보았고, 교내 캡스톤 디자인 대회에서 엔드-투-엔드 방식의 자율주행 배달 로봇을 제작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다양한 플랫폼에서의 자율주행 경험을 쌓았습니다. 하여 저희는 이번 대회에서 필요한 역량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연구 목표 챕터로 작년 대회를 진행하며 있었던 문제들에 대한 개선점과 이번 대회에서의 플랫폼의 대략적인 구조 도면, 그리고 채용된 센서들에 대한 소개, 마지막으로 이번 대회의 미션들에 대해 저희가 분석한 내용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의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입니다. 저희는 작년 대회에서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선정하였습니다. 먼저 코드의 최적화 문제입니다. 지난 대회에서는 대회 당일 길가에 놓인 판넬 등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있었고, 이로 인해 급한 코드의 수정이 있었습니다. 이때 추가된 코드로 인해 데이터의 누수가 발생하였고, 대회 시작 전까지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결국 재부팅 없이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매뉴얼 모드에서 수동으로 컨트롤이 되지 않을 정도로 플랫폼의 성능이 악화되어 대회를 진행하지 못하였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저희는 작년 코드를 센싱, 판단, 계획, 제어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모듈화를 진행하였고, 각 모듈을 잇는 허브를 추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코드의 최적화와 수정을 더욱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대회 기간에는 재부팅을 통해서 메모리의 최적화에 더 신경을 쓰는 것으로 플랫폼 최적화를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객체 인식 모델의 오류에 대한 분석입니다. 작년 객체 인식을 위한 딥러닝 모델의 구축 시기가 늦어져서 이에 대한 학습과 알맞은 데이터셋의 수집이 부족하였고, 이로 인해 객체 인식 모델이 기대했던 성능에 미치지 못해 기존 코드와의 호환성 부족 등으로 인하여 기대한 성능을 내지 못하였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안으로는 빠른 인식 모델의 개발과 이에 맞춘 알고리즘의 개선, 그리고 데이터셋 수집 계획 및 모델 검증 코드 등을 미리 구축하여 이번 대회의 사정 주행 기간 안에 인식 모델의 충분한 최적화를 완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드웨어 세팅의 미흡에 대한 개선점 분석입니다. 작년 저희의 플랫폼은 GPS나 카메라 등의 높이 확보만을 위하여 센서들의 마운트를 불안정하게 고정하여 이로 인한 진동 등 외부 요소에 의해 불안정하고 취약한 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비닐로 대충 처리한 방수와 개방적인 카울로 인해 정돈되지 못한 외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이번에는 카울 내의 프레임을 구조부터 센서에 이르기까지 유기적으로 설계하여 안정적인 하드웨어 세팅을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나치게 높았던 카메라와 GPS의 위치를 효율적으로 재조정하였고, 센서 마운트와 카울도 차 전체를 덮어 보호할 수 있도록 재설계하였습니다. 이번 대회에서의 저희 팀 마카롱의 플랫폼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운영 체제로는 별다른 이견 없이 계속 로스를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에 사용하는 센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체 성능과 쿨링이 뛰어난 MSI의 게이밍 노트북과 각자 용도에 맞춘 성능을 지닌 센서들을 선정하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각 미션에 대한 분석과 그에 맞는 센서 정보를 활용한 미션 수행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미션들을 다음과 같이 크게 6가지로 분류하였습니다. 먼저 GPS를 사용할 수 없으며 정지 표지판을 인식하여 정지해야 하고 주변 라바콘을 감지하고 회피하는 경로 계획이 핵심인 트랙 주행에서는 다음과 같은 알고리즘이 필요하다고 분석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차로 통과 미션입니다. 표지판과 신호등의 내용을 인식하고 그에 맞는 경로를 생성해야 하기에 다음과 같은 정보들을 이용한 알고리즘을 구성하였습니다. 장애물 회피 미션에서는 표지판 인식 후 장애물의 신속한 인식을 통해 장애물에 대한 특성을 파악한 후 이에 대한 경로를 계획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알고리즘을 구성하였습니다. 주차 미션입니다. 주차 구간의 인식과 주차 가능 구역의 인식, 그리고 주차선을 밟지 않으며 정확하게 주차하고 빠져나오는 경로의 계획이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배달 미션에서는 정차해야 하는 목표 표지판의 정확한 인식과 해당 구역에 주차하는 경로의 계획이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머지 미션들입니다. 나머지 미션들은 차선이나 표지판을 인식하여 해당 구간에 맞는 제어가 필요할 것이므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이용한 알고리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저희는 앞서 말한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전체적인 알고리즘의 개요를 짰으며 최종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아키텍처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저희의 알고리즘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인지 판단, 경로 선택, 패스 플래닝 3가지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지 판단 영역입니다. 인지 판단 영역에서는 카메라, 라이다, GPS, IMU를 통해 로컬라이제이션, 옵스타클 디텍션, 오브젝트 디텍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먼저 로컬라이제이션에서 카메라와 GPS를 이용한 UTM-K 코오디네이션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RTK GPS를 통하여 PyProJ 라이브러리를 사용해 현재 저희의 위치를 TM 좌표, 즉 XY 좌표계로 표현하게 됩니다. 카메라는 엔드-투-엔드 방식으로 각 차선과 차선별 인스턴스를 분할하여 탐지하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GPS에서 얻은 위치를 보정하는 식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GPS와 IMU를 이용한 헤딩 값의 보정입니다. 헤딩에는 IMU와 GPS를 사용하는데요. IMU는 빠른 업데이트 속도와 더 미세한 위치 해상도를 가지지만 특성상 누적 오차가 생긴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누적 오차를 칼만 필터를 이용한 GPS와의 융합을 통해 해결합니다. 이에 필요한 보정치의 수정이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 대한 보조장치로서 직선 구간에서는 자동차의 진행 방향과 헤딩 값이 동일하다는 점을 이용해 GPS의 헤딩 값으로 IMU의 헤딩 정보를 보정하는 방법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얻은 XY 좌표와 헤딩 값을 이용하여 차의 현재 위치를 특정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옵스타클 디텍션입니다. 로컬라이제이션에서 얻은 현재 좌표를 기반으로 라이다로 측정된 정군들 또한 UTM-K 좌표계로 바꾸고 포인트 클라우드 라이브러리의 기능을 이용하여 장애물을 군집화 및 데이터 필터링하여 인식하게 됩니다. 이렇게 처리된 점들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바탕으로 각 점의 절대 속도를 계산하여 장애물의 동적, 정적 상태를 판단하며 정적 장애물은 슬램을 통한 라이다 기반의 지도를 HD맵 정보와 합쳐 회피하고 동적 장애물은 차량의 일정 거리 이내 계획된 경로 안에 장애물이 들어온다 판단되면 정지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브젝트 디텍션은 욜로라는 딥러닝 모델을 사용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RCNN 모델이 객체 인식을 위해 한 장의 이미지를 수천 장으로 쪼개 CNN 모델에 통과시키는 것과는 다르게 욜로 모델은 단 한 번으로 객체 인식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다른 모델들보다 정확도 면에서는 떨어지지만 훨씬 빠른 속도로 객체 인식을 진행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객체 인식을 해야 하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적합하다 생각하여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여러 욜로 모델 중 좋은 성능을 보여준 욜로 V4 모델을 활용하여 객체 인식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 알고리즘입니다. 먼저 HD맵을 통한 주차 공간의 인식, 그리고 오픈 CV의 색검출과 욜로를 통한 장애인 마크 인식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을 인식하고 라이다를 이용해서는 차가 없는 주차 가능 구역을 확인합니다. 이후 차선 인식 및 경로 계획을 통해서 주차를 수행하고 이를 역재생하여서 최종적으로 미션을 완료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일반적인 전역 경로 내 경로 계획 과정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역 경로는 HD맵상의 웨이포인트 정보를 토대로 계획하게 됩니다. 별다른 명령 없이는 일반적인 차선을 따라 주행하게 되며 만약 표지판 등을 인식하게 되면 상황에 따라 해당하는 웨이포인트를 추종하는 경로를 생성하는 식으로 실시간 전역 경로를 만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계획 파트의 패스 플래닝 과정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HD맵의 웨이포인트들을 큐빅 스플라인을 통해 연결하여 보다 촘촘한 베이스 프레임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성한 베이스 프레임을 경로 생성 및 선택에 용이하도록 곡선 좌표계로 변환식을 이용해 변환하게 됩니다. 이 변환한 좌표계상에서 IMU와 GPS에서 얻은 XY와 헤딩, 로그헤드 디스턴스 등 차의 현재 상태를 토대로 3차 다항식 생성을 이용해 부드러운 곡선 형태의 후보 경로들을 생성하게 됩니다. 실제로 생성되는 경로는 판단 파트에 따라 장애물 구간, 어린이 보호구역 등 상황을 판단하게 되고 그에 따라 생성하는 경로의 개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생성한 경로들은 컬리전 코스트, 베이스 프레임과 떨어진 정도에 대한 세이프티 코스트, 그리고 조향 변경의 안정성에 대한 코스트인 스무스니스 코스트 등의 각각의 값과 거기에 부여된 가중치들을 종합적으로 계산하여 최적의 경로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선택된 경로는 인식된 미션 상황에 맞게 컨트롤 허브 내에서 조정이 되고 최종적으로 패스 트래킹 기술 중의 하나인 퓨어 퍼슛과 보다 안정적인 주행을 위한 PID 제어 등의 기술을 적용하여 선택한 경로를 추종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팀의 연구 일정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는 인지 판단팀과 계획 제어 두 팀으로 나뉘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지 판단팀은 라이다를 이용한 장애물의 인지와 GPS를 이용한 로컬라이제이션 및 카메라 딥러닝 모델 구축을 완료한 상태이며 계획 제어팀은 퓨얼 퍼슛을 이용한 경로 추종과 옵티멀 트래젝터리 플래닝을 이용한 장애물 회피 알고리즘의 구현과 테스트를 완료하였습니다. 방학 전에 대부분의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것이 목표이며 방학 이후에는 알고리즘의 가중치 조정, 모듈과 허브 간의 연결성 향상 등 전체적인 개선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번 PPT를 만들며 참고한 참고 문헌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팀 마카롱이었습니다.